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V-Ray 마스터 강좌 5번째 시간으로 V-Ray 기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렌더 세팅을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자, 에셋 에디터 눌러주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세팅 시작합니다.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자, 세팅이 됐으니까 이제 렌더를 한번 해서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렌더 돌려볼게요. 렌더링. 네, 렌더링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 오늘 기타 기능은 여기 Vlay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요, 요 4개의 바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명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죠. 오늘은 여기에 있는 Vlay 오브젝트, 여기에 있는 요 기능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Vlay 유틸리티, 여기에 있는 기능들, 이것도 한 번씩 써보면서 어떠한 기능인지 요거를 쭉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명이랑 요 설정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요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은 기능들이니까요. 설명을 쭉 잘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Vlay의 인피니티 플레인, 인피니티 플레인으로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자, 인피니티 플레인은 여기 Vlay 오브젝트의 첫 번째 있는 요 버튼이에요. 자, 인피니티 플레인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빈 공간, 이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빈 공간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을 이렇게 땅으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면으로 채워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단순한 그냥 평면을, 지평선을 쭉 우리가 깔고자 할 때, 지평선을 쭉 깔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인피니티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그냥 클릭하시고 배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피니티 플레인을 이제 클릭하시고요. 내가 이제 평면을 배치할 위치, 배치할 그 높이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클릭해서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전 여기다가 인피니티 플레인, 평면, 지평선 하나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이렇게 인피니티 플레인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요, 이렇게 네모난 이 모양이 하나가 이렇게 떠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렌더링. 네, 지금 여기 지평선까지 쭉 하얀색 바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자도 이렇게 들이우는 게 확인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대의 평면을 이렇게 Vray 상에서 깔 때 인피니티 플레인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인피니티 플레인이 지금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바닥에 깔리는 거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이 땅 재질이 있잖아요. 이 땅 재질을 이렇게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땅 재질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것도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땅 재질 있죠? 이 땅 재질을 제가 불러와 볼게요. B 누르고 Alt 눌러서 재질을 뽑습니다. 자, 소일 재질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재질이 이렇게 딱 뜨면은요, 내가 넣고자 하는 이 재질을 버켓 툴로요. 버켓 툴로 그냥 여기 Vray 인피니티 플레인에다가 클릭만 한번 딱 해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인피니티 플레인에 여기 있는 이 재질이 지금 딱 적용이 되게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렌더링을 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 자, 어떠세요? 여기에 있는 재질을 제가 여기다 그냥 버켓 툴로 이렇게 그냥 클릭만 해서 집어넣었더니 모든 부분이 다 땅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무한대의 평면이 이 Vray 렌더링 상에 쫙 깔리게 되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인피니티 플레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피니티 플레인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요, 우리 에셋 에디터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지오메트리 파트로 이렇게 딱 가보시면은요. 여기 인피니티 플레인이 딱 설치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떠한 설정도 하실 수 없는, 그냥 수정하실 수 없는 그런 평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재질만 딱 집어넣어서 인피니티 플레인은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기능은 프록시입니다. 이 프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V-Ray 오브젝트에 요 두 번째랑 요 세 번째, 요게 이제 프록시에 관련된 버튼이 되겠고요. 지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익스포트 프록시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객체를 선택해야만 프록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프록시를 왜 쓰냐면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쉬가 많고 굉장히 복잡한 객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여러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자 할 때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스케치업이 버벅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용량이 큰 복잡한 객체이기 때문에요. 이걸 여러 개 이렇게 배치해서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프록시예요. 이렇게 복잡한 객체를, 좀 무거운 객체를 단순화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 렌더링 할 때는 이 상태 그대로 렌더링이 되는데, 이 스케치업에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이 복잡한 객체, 무거운 객체를 많이 배치해도 스케치업이 끊기거나 이제 버벅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록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이 프록시를 만드는 방법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익스포트 프록시라는 버튼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 버튼을 딱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나무를 프록시 객체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눌러볼게요. 익스포트 프록시. 자, 이렇게 익스포트 프록시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창이 하나가 딱 뜹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이 프록시 객체를 이제 외부의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외부 파일로 저장해 놓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일 자체를요, 이제 외부로 이제 파일 경로를 지정해 가지고 저장 경로를 먼저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이브 파일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 주시고, 이쪽에 프록시 보이시죠? 프록시라는 폴더를 따로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요. 프록시를 이렇게 쭉 모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익스포트 프록시만 딱 눌러주시면 프록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익스포트 프록시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기다리시면 프록시 객체로 내보내기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재질이나 이 모양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가볍게 구동될 수 있도록 프록시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복사를 이렇게 많이 해도요, 스케치업 뷰포트 상에 작업 공간이 이렇게 무거운 객체를 다루는데도 절대로 버벅이거나 그런 현상이 이제 사라지죠. 자, 그런 다음에 렌더링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은요, 렌더링. 우리가 이제 그 프록시 객체라 이제 뷰포트 상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요, 렌더링이 되면 이 원본 그대로 이렇게 렌더링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무거운 객체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뷰포트 상에서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좀 지우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록시를 한번 우리가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저장했던 프록시를 이 옆에 있는 이 버튼, 임포트 프록시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프록시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딱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저장했었죠. 13. 그래서 나는 프록시 객체로 저장한 요거를 선택하고 열개를 눌러서 가져오겠다. 가져올게요.
그럼 이제 프록시가 이렇게 가져와지고요. 원본 그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해 주셔야겠네요. 일단은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요. 여기 바닥에다가 배치를 좀 해주고요. 스케일로 이렇게 좀 줄여줄게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한번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가 잘 나오는지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자, 렌더링 돌립니다. 네, 이렇게 임포트 프록시를 했더니요. 프록시 객체의 재질이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재질이 제대로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이에요. 이 프록시는요. 임포트를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 재질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셋 에디터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우리 여기 지오메트리 탭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최초로 만든 우리 프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3번이고요. 이 13번을 임포트해서 이렇게 저장한 거를 가져왔더니 13 샵 1로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해 보시면 그리고 에셋 에디터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쪽에 메테리얼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우리 원본 우리가 이제 익스포트 했었던 그 프록시 같은 경우는 메테리얼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리프, 프론트, 폴리지 그리고 트렁크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임포트해서 가져온 메테리얼은 이렇게 프록시가 메테리얼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별도로 메테리얼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요거였죠. 그리고 프록시가 요거였죠. 이렇게 두 개를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지정을 따로 해주셔야지 렌더링이 잘 이루어져요. 이제는 이 재질이랑 똑같이 이렇게 렌더링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록시 같은 경우는 재질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록시에서 설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제가 프록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하고요.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프록시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 모드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 모드가 지금 프록시 메쉬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 프록시 메쉬 같은 경우는 재질이 같이 내보내지지 않는 그러니까 메쉬의 형상만 이렇게 내보내지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질은 여러분들이 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옵션이 바로 프록시 메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프록시 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록시 씬은요. 재질까지 다 한 번에 프록시 씬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 프록시를 임포트해서 가져왔을 때는 씬으로 저장한 걸 임포트해서 가져왔을 때는 재질까지 잘 설정된 그런 옵션으로 이 프록시 씬을 선택하시면 돼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프록시 메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재질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메테리얼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프록시 씬 같은 경우는 재질이나 이런 설정 값을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별다른 설정 없이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재질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설정이 바로 프록시 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요. 이번에는 프록시 씬으로 이렇게 하고요. 파일 패스 동일한 위치에다가 트리, vray, 씬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서 익스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네, 설정은 이제 선택을 안 했네요. 객체 선택하고요. 익스포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서 익스포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vray 씬이 프록시 씬이 잘 저장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임포트해서 가져와 봐야겠죠. 임포트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트리, 씬으로 저장했던 거를 이렇게 열기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고 크기를 조금 키워줄게요.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그래서 이제 V를 씬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별다른 메테리얼에 대한 설정값 없이 그대로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메테리얼 메시, V를 메시로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 별도의 재질 설정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설치한 요 프록시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씬으로 가져온 거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메테리얼에 대한 별도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프록시 메시로 가져온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메테리얼을 바꾸거나 할 수 있도록 메테리얼 설정창이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는 여기 보시면 잔디처럼 생긴 이 버튼이 털, 그러니까 펄을 추가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털, 뭐 사람의 털이나 뭐 인형의 털이나 우리 이불 담요의 털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어떤 실 털을 이제 표현을 해줄 때 이 퍼 기능, V의 퍼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진 곳에 여기에다가 잔디를 이렇게 자라게 이 퍼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잔디를 집어넣을 그 객체, 그룹으로 되어 있는 이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퍼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을 때 버튼을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퍼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네모가 쳐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렌더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털이 진짜로 자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펄을 이렇게 누르면은요, 잔디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이시죠? 아주 고퀄리티의 잔디가 이렇게 자라니까요. 요 퍼 기능은 여러분들 잔디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요 퍼 기능을 쓰셔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잔디가 조금 듬성듬성하니까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이 구부러진 거랑 이 듬성듬성한 거를 조금 더 채워주도록 해볼게요. V의 에셋 에디터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펄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게 되면 우리 지오메트리 탭에 퍼 기능을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잔디에 이 카운트, 이 면적을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한 거를 좀 꽉꽉 채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요거를 조절해서 높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한 5 정도로 한번 높이고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렌더링. 네, 아주 이렇게 꽉꽉 차서 잔디가 이 부분에 쫙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퀄리티, 정말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조금 이렇게 구부러지고 있는데 잔디가 이 구부러지는 이 잔디의 모양을 조금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퍼 부분에서요, 여러 가지 설정이 이 아래쪽에 쫙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우리 여기 밴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밴드가 이제 구부러진다는 뜻이잖아요. 이 밴드라는 이 값을 한번 0.2로 한번 이렇게 낮추고 한번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렌더링. 자, 이렇게 렌더링을 돌렸더니 아까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는 정도가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잔디가 이렇게 빳빳하게 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세웠더니요, 저는 잔디가 너무 무성하게 자란 느낌이 들어서 이 잔디의 길이를 조금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잔디의 길이도 한번 줄여보는데, 잔디의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 랭스 이 부분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랭스의 요거를 한 절반 정도? 한 2.2 정도 이렇게 한번 줄이고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잔디가 살짝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서 아주 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빽빽하게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정도가 살짝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밴드 값을 0.3으로 올리고
테이퍼는 뭐냐면은요. 테이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는 두껍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이 정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테이퍼 정도. 그래서 지금 0.9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0.1로 이렇게 낮춰 보시면 렌더링을 이렇게 돌려 보면은요. 지금 0.9로 설정했을 때는 요 아래랑 이렇게 위에가 좀 더 이제 테이퍼가 좀 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 위쪽이 날카롭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0.1로 낮췄더니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 굵기 차이의 정도가 위로 갈수록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사실적인 잔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잔디의 느낌을 요 테이퍼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0.7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티크니스는 두께예요. 잔디의 두께. 그래서 좀 더 얇은 잔디를 표현하겠다 하시면 이걸 0.08 정도로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디가 아주 얇아지면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얇아지면서 살짝 구부러진 정도도 적당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살짝 꽃만 심어주면은 완벽한 그런 약간 조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퍼의 기능이고요. 자, 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디처럼 평면상에 적용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는 반면에 여기 네 번째 퍼 곡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담요잖아요. 담요도 하나의 이제 털들이 이렇게 딱 무성하게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담요에도 이 퍼 기능을 이용해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담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면이기 때문에 곡면에 펄을 적용하는 방법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펄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하시고 퍼 기능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퍼가 잘 들어갔습니다. 렌더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자, 렌더링 돌릴게요. 네, 퍼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지금 담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잔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담요를 표현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곡면상에 이제 퍼 기능을 적용시키시기 위해서는요. 요거네요. 이름을 바꿀게요. 퍼 담요 곡면. 자, 일단은 곡면상에 이 잔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요 옵션에서 per area 요거를 per face로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per face. 요렇게 바꾸고요. 제가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네, 이렇게 곡면상은 퍼페이스로만 이렇게 바꿔도요. 이 길이만 살짝 짧아지면은 우리 바닥에 깔리는 카페트 느낌이 일단 충분히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면은 퍼페이스 그리고 평면은 퍼 에어리아로 이렇게 설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길이 값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요. 이 원하는 담요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담요인데 약간 좀 거친 느낌이 들면서 털이 좀 짧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랭스 요 값을요. 저는 0.5 정도로 이렇게 확 낮추고요. 그리고 밀도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일단 제가 해서 한번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이렇게만 낮춰도 여기 살짝 이렇게 털이 올라오는 겨울에 이런 담요 느낌이 표현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좀 더 밀도를 좀 더 높여 볼게요. 밀도를 50 정도로 하고 랭스는 한 0.7 정도로 살짝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불 느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 털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한번 해볼까요? 0.2. 그리고 테이퍼.
이 테이퍼를 이렇게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한 0.3 정도로 이렇게 쭉 낮춰서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네, 이렇게 낮췄더니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 하면서 뭐 바닥에 깔리는 이런 두꺼운 이런 털 느낌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여기 덮는 이불 같은 느낌은 아니고 카페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털을 V-ray 퍼 기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나 요 그래비티는 일단 이게 이제 짧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밴드는 0.1로 이렇게 낮추고 요것만 한번 100으로 이렇게 올리고요. 티크니스를 0.1 정도로 이렇게 낮추고 랭스를 0.8 정도로 살짝 올리고 테이퍼도 0.2 정도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조금 더 이제 담요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V-ray 퍼 기능을 이렇게 옵션을 쭉 만져 보시면서 이 느낌을 보면서 이걸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테스트 렌더 세팅은 금방금방 렌더링이 되니까요. 렌더를 여러 번 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이제 클리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퍼 기능은요, 이걸 이제 왜 쓰냐면, 우리가 이제 단면이나 이렇게 우리가 만든 모델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거나 특정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 모델을 이제 렌더를 할 때 이 클리퍼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활성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떠한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면은요, 이렇게 클리퍼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요, 이 V-ray 클리퍼는 객체를 선택해서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V-ray 기본으로 이제 내장되어 있는 기능 중에 여기 섹션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단면. 이 단면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섹션 플레인을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을 이렇게 잘라서 보겠다. 이렇게 섹션 플레인을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섹션 플레인은 우리 여기 에셋 에디터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섹션 플레인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새로 이렇게 생기면서 클리퍼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V-ray 기본 섹션 플레인은 이 V-ray에서 여기에 있는 클리퍼 기능과 동일한 기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섹션을 이렇게 끊었잖아요. 이렇게 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렌더를 하게 되면은,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이 끊어진 형태 그대로 렌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안에 내부를 건물 전체와 함께 동일하게 이제 단면을 끊어서 볼 때 이 섹션 플레인 클리퍼 기능을 이용해서 렌더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새로 만든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지워줄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 클리퍼 섹션으로 가서요, 제가 끊어놓은 요 섹션을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자, 이렇게 렌더링이 딱 됐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잘려진 면이 그대로 이렇게 흰색 면과 재질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려진 면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는 이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재질 그대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는 벽돌 재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벽돌 재질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천장 재질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 안쪽 면에는 이 바닥면에만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디폴트 재질이 이렇게 그냥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잔디 재질에는 이렇게 잔디가 쫙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잘려진 이 단면의 이 부분을 나는 이제 검정색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 그거를 이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 에셋 에디터로 이렇게 다시 한번 가주시고요. 이제 섹션 플레인이 이렇게 하나가 있죠.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옵션을 이렇게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Use Object Material이라는 부분 보이시나요? 지금 오브젝트의 메테리얼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활성화가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려진 요 단면을 이 객체의 재질 그대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나는 이거를 이제 검정색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Use Object Material을 비활성화를 이렇게 딱 시켜주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메테리얼을 선택할 수 있는 요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요게 이제 None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재질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으로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검정색을 표현하는 그런 재질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질에서 검정색을 표현하는 기본 재질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제네릭 눌러주시고 이름을 검정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컬러 부분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살짝 회색 느낌으로.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지오메트리 탭으로 가서요. 섹션 플레인에서 여기 있는 메테리얼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검정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렌더를 이렇게 딱 돌려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잘려진 단면의 이 색상 표현이 우리가 집어넣은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단면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밝고 여기는 이렇게 그림자가 쫙 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직사광선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쬐는 빛이 여기에 이렇게 딱 걸려서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빛을 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 공간 안에서 이 공간을 이렇게 딱 보게 됐을 때 태양빛이 이런 식으로 이 벽면을 밝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임의로 뚫어놓은 섹션 플레인에 의해서 임의로 뚫어놓은 구멍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이 태양이 직사광선으로 내리쬐는 그런 경우는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는 다른 거죠. 여기 이제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벽으로 막혀 있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창문만 두 개가 딱 있기 때문에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이제 태양빛을 가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설정을 한번 만져 주셔야 되는데 자, 그거는 어떻게 하시냐? 에셋 에디터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섹션 플레인을 딱 만드시게 되면 한 가지 설정을 옵션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펙트 라이트 조명에 대한 영향을 받게 할 건지 안 받게 할 건지를 설정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체크를 딱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섹션 플레인을 하나 이렇게 딱 끊었다 하셨을 때는 여기 섹션 플레인 지오메트리 탭에서요. 옵션에서 어펙트 라이트에 체크만 딱 해제해 주시게 되면 다시 한번 렌더링 돌려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쪽에 두 개의 창문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창문으로 이렇게 직사광선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들이오는 요거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부분은 태양빛이 직사광선으로 받는 경우는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섹션 플레인을 이렇게 설치를 바로 하시게 되면 무슨 설정을 바로 해주신다? 여기 있는 옵션에서 어펙트 라이트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케치업 기본 기능에 있는 섹션, 단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클리퍼를 이제 이용을 해봤던 거고요. 이 클리퍼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단면을 잘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가서요.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적당히 올려서 요걸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메이크 그룹.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자를 위치에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객체가 일정 부분 겹쳐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객체를 겹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미나게 해볼까요? 여기에서 라인을 이렇게 하나를 쭉 그어주고요.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약간 계단식으로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는 그러한 클리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퍼를 만드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는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여기 5번째 버튼, 클리퍼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기만 하면 요거는 이제 모델을 잘라주는 그런 객체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한번 제가 요거 씬을 잡고 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잘려지면서 렌더링이 안쪽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렌더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이 단면, 잘라진 이 단면을 나는 검정색으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간 내부에 지금 사실과는 다른 이런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자도요, 잘려진 모양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그 사실과는 다른 단면이 적용돼서 빛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바로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셋 에디터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있는 메시 클리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생긴 게 보이실 거고요. Use Object Material을 활성화를 꺼주시고요. 메테리얼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옵션에서요, Effect Light 이 부분만 체크를 꺼주시게 되면,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도 정확하게 원래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내부의 빛도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그런 비사실적인 느낌이 사라졌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면 부분이 이제는 검정색으로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V-Ray의 클리퍼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여기 있는 요 여섯 번째 버튼이 V-Ray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재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재질의 굴곡을 표현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노멀 맵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노멀 맵. 이 노멀 맵 같은 경우는 이 흑백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흰색 부분은 튀어나오게 만들고 검정색 부분은 들어가 보이게 만들어서 약간 착시에 의해서 약간의 그 굴곡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곡을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우리 재질에서 노멀 맵 같은 경우는 착시에 의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이고 조금 더 튀어나 보이게 만드는 착시에 의해서 이 굴곡을 표현했다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요, 착시가 아니라요, 실제 객체를 그 튀어나오는 부분, 흰색 부분은 실제 객체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고요, 들어가는 부분은 실제로 객체를 이렇게 실제 변형을 가해서 이 굴곡을 표현해주는 그런 기능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Ray에서 이제 재질에서 노멀 맵을 주시는 것보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해서 렌더링 하실 때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그런 부하를 많이 컴퓨터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그 계산을 많이 요하는 그런 기능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기능이어서요. 이제 사용을 제가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진짜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한 가지 정도 그런 부분에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여기 재질에다가 재질을 하나 만들어서 재질을 집어넣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셋 에디터 들어가 주시고요.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여기 메테리얼로 가주신 다음에 제네릭 재질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디퓨즈 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요 컬러 텍스처 슬롯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집어넣을 건데요. 비트맵 클릭해 주세요.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디스플레이스먼트 폴더 안에 가시면은요, 여기 있는 디퓨즈 맵, 컬러가 들어있는 디퓨즈 맵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열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재질을요,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재질이 조금 작게 표현되고 있어서요, 전 여기 디폴트 트레이 메테리얼에서 재질의 사이즈를요, 한 10배 정도를 이렇게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재질이 하나 들어갔는데 지금 이미지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굴곡이 많이 표현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다가 제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여기 6번째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클릭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딱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에셋 에디터로 이렇게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 있네요. 여기가 하나 딱 생겨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딱 이거 디스플레이스먼트만 딱 누른 이 상태를 한번 렌더링 하고 추가적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돌릴게요. 조금 밋밋하게 약간 평평하게 렌더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설정을 통해서 좀 더 굴곡이 있는 그런 객체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오메트리 탭에서요,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가시면 이쪽에 가시면 모드 맵 이 부분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노멀 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2D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일단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요 맵이요, 노멀 맵이 아니라 노멀 맵 형태가 아니라 우리 흑백 이미지, 흰색과 검정으로만 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2D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노멀 맵으로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냥 노멀 맵을 활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바꾸고 마찬가지로 텍스처 슬롯, 비트맵 선택하셔서요, 우리 흑백 이미지, 제가 드린 흑백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을 시켜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렌더링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자, 이 벽면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요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적용이 안 됐던 것이고요. 요게 지금 딱 적용이 됐는데 한눈에 봐도요. 요 벽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실제 객체, 3D 객체에 변형을 가해서 실제로 이걸 이제 튀어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이 벽면이 이렇게 실제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돼서 보여지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기능입니다. 완전히 사실적이게, 좀 더 사실적이게 이런 부분이 굴곡이 확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거랑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서 제가 강도를 한번 좀 이제 높여서 그 정도를 확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어마운트 값을 높이시면 되는 건데요. 이 어마운트 값을 한 5 정도로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5 정도.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딱 들어갔는데 한눈에 봐도 이 굴곡이 완전하게 이제 돌이 이렇게 딱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굴곡이 좀 더 심하게 표현이 되는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렌더 타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권장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객체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데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여기 있어요. 요게 Vlay의 데칼입니다. 자, 데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스티커 벽에다가 스티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무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캐릭터가 스티커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데칼로서 이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재질 하나를 넣어 드렸는데 제가 드린 데칼 PNG라는 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요 기린 이미지를 여기에는 요 벽면에다가 요렇게 딱 스티커처럼 이제 벽면에 페인트를 딱 칠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무늬를 한번 내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를. 자, 그래서 자, 데칼을 이제 넣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데칼은 스티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칼을 클릭을 먼저 딱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데칼을 이제 스티커를 붙일 위치를 이제 네모를 하나 이제 딱 그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클릭.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 형태로 이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클릭을 딱 해주시면 데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때 이쪽의 방향으로 나는 화살표 방향으로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붙이겠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데칼의 이 박스가 내가 스티커를 붙일 위치와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투영돼서 이쪽에 스티커가 딱 붙여진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칼을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렌더를 돌려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데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커
그 영역, 그 만나고 있는 그 교차하고 있는 그 영역이 이런 식으로 딱 스티커가 딱 붙여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 흰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흰색 재질이 기린 재질 이미지로 교체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셋 에디터로 이렇게 가서요. 지오메트리 탭으로 가서요. 만든 데칼을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고요. 메테리얼이 어떤 게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 재질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아무 재질도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디폴트 재질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 흰색 면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린 재질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린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네릭을 누른 다음에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에서 여기 있는 텍스처 슬롯에서 비트맵을 선택하고요. 여기에 데칼 png 제가 드린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지오메트리로 와서요. 여기 있는 이 데칼 부분에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이 메테리얼을 기린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자, 이렇게 렌더를 돌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린이 나와야 되는데 검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미지에서 PNG 파일을 다룰 때 설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PNG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바탕의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확장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만들어진 기린 재질에서 이쪽에 보시면 오퍼시티라고 있습니다. 오퍼시티에서 커스텀 소스의 디퓨즈 텍스처 알파 이 부분에 체크를 해 주셔야지 배경이 투명하게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만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렌더를 이렇게 딱 돌려 보시게 되면 이제 벽면에 스티커, 페인트를 이렇게 딱 칠한 것처럼 데칼에 이런 스티커가 딱 묻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데칼을 나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올리고 이쪽으로 조금 당겼다. 이렇게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렌더를 이렇게 돌리면은요. 데칼의 그 네모 박스 위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티커도 같이 이런 식으로 데칼도 같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데칼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효과나 뭐 이제 벽면에다가 텍스처링 같은 걸 할 때 이 데칼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아주 사실적으로 렌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꼭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PNG 파일을 이용해서 데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스캐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터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V-Ray에서 스캐터에 관련된 설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캐터를 이렇게 딱 집어넣기 위해서는요, 우리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요, 어떠한 객체, 그룹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선택을 해야지 스캐터 기능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스캐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때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이 땅을 이렇게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그룹으로. 여기에 있는 이 땅 부분에다가 제가 나무를 아주 이렇게 빽빽하게 채우고 싶습니다. 나무를 빽빽하게 막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를 이제 무브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브 컨트롤 이제 스탬프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계가 있죠. 요거 이제 만드는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되게 조금씩 이제 배치를 많이 하면은 이제 스케치업이 막 버벅이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요럴 때 이제 이 내가 이제 나무를 넣고자 하는 이 영역을 이 나무로 빽빽하게 채워줘서 분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스캐터예요. 스캐터. 그래서 이건 다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제가 이 두 개의 나무를 여기 이 흙 영역에 꽉꽉 채워서 가득 나무를 심고 싶다 하시면은요,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내가 영역으로 채울 이 바닥 땅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운데 스캐터 오버 셀렉션이라는 거 있죠? 스캐터 오버 셀렉션을 이렇게 딱 클릭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선택한 바닥에 스캐터 객체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네모 박스가 빨간색으로 쳐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객체와 요 객체, 요 두 개의 객체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스캐터에 이제 흩뿌려지는 그런 객체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에셋 에디터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지오메트리 탭으로 가서요, 우리 여기 스캐터 하나 생긴 게 확인되실 겁니다. 스캐터. 자, 여기 스캐터의 이제 옵션 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쪽에 보시면 add guest라는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add guest가 우리 이 영역에 어떠한 객체를 흩뿌려서 쭉 빽빽하게 배열할 건지를 이제 게스트로 초대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무와 이 나무를 가져와 줘야겠죠. 자, add guest를 이렇게 객체를 먼저 선택해 놓고요, add guest를 눌러주는 겁니다. add guest 눌러주세요. 자, 요 객체도 넣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요 객체도 이렇게 선택하고요, add guest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선택한 스캐터 영역에 이런 식으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지금 요 나무 하나고요, 파란색 부분이 나무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빽빽하게 이렇게 쫙 흩뿌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너무 빽빽하니까 이 밀도를 좀 줄여볼게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가시면요, 여기에는 프리뷰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프리뷰 퍼센테이지를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30% 이렇게 줄이시게 되면 이 밀도가 이렇게 30%로 줄어들면서 나무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10% 정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적은가? 한 20% 정도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스캐터로 이렇게 가서요, 렌더를 돌립니다. 렌더링. 네, 이 스캐터 기능은 이제 아주 가볍게, 그러니까 나무 두 그루만 이렇게 심어 놓고도 이 주변을 아주 빽빽한 나무들로 이렇게 가득 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나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무가 조금 일정하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양을 조금 랜덤하게 조금 이제 바꿔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스캐터의 랜덤 기능입니다. 자,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랜덤하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로테이션은 0도부터 360도까지 랜덤하게 돌아가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스케일을 제가 확 0.9, 90%부터 110%까지 스케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요거를 저는 0.7, 70%에서부터 150%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나무 설정으로 이렇게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렌더를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를 돌려보면은요, 지금 나무가 조금 랜덤하게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조금 더
좀 사실적으로 약간 좀 빽빽한 그런 나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0%가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10%로만 바꾸고 최종적으로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로 바꾸고 렌더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10%로 바꿔도 충분히 좀 빽빽한 그런 나무의 밀도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나무를 쭉 채워주시면은 아주 이 배경을 잘 요거를 이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는 이 나무 두 개만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렌더를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이 부분에 이 나무 두 개를 이렇게 흩뿌려서 배열을 자기가 마음대로 랜덤하게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요 density, 뭐 seed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요 seed가요, 우리가 렌더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요 배치를 랜덤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가보시면은 이 시드가 아마 20개까지 이걸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어디를 좀 더 이제 더 밀도 있게 하고 어디를 좀 더 밀도 없이 이렇게 배치할지 이걸 이제 보시면서 나는 요게 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끄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스캐터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이 버튼은 뭐냐면은 스캐터를 이제 스케치 화면상에서 잠깐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별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제 이것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렌더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드를 제가 바꿨습니다. 렌더링. 네, 제가 시드를 바꿨더니 조금 더 주변이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거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요게 조금 더 괜찮은 배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를 바꿔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그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렌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V-Ray 유틸리티. V-Ray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 모든 기능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V-Ray 오브젝트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 유틸리티 기능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Enable Solid Widget, 그리고 여기 보시면 Hide V-Ray Widge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Enable Solid Widget, Hide V-Ray Widget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잘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Hide V-Ray Widget, 우리가 V-Ray 설치할 때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달면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달면은요. 조명이 이렇게 딱 이제 스케치 화면상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V-Ray 오브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화면상에서 스케치 화면상에서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Hide V-Ray 위젯이에요. 이걸 딱 눌러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V-Ray로 이렇게 들어갔던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 네모 박스나 조명이나 여기 인피니티 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키면 다시 나타나고 요거를 이제 다시 키면은 이렇게 V-Ray 위젯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하이드 시키는 그런 단순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건 뭐냐면은요. Enable Solid Widget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인피니티 플레인이 실제 면이 돼 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그냥 이렇게 선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인피니티 플레인을 표현만 해주는 그런 객체인데 이걸 이제 활성화를 딱 시키면은요,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면으로 실제 이제 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하이드만 시켰던 건데 실제 면을 보여주게 만들 건지 아니면 이걸 숨길 건지 요거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눌러 보면은요.
네, 다시 한번 여기 선으로만 이렇게 표현되는 게 확인되시죠? 요건 진짜 쓸데없고요. 가끔가다 요거는 이제 쓰실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Vray 유틸리티로 넘어와서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 Vray 유틸리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요 5가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의자를 제가 3D 웨어하우스에서 이렇게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의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요 나무, 요 지지 부분과 여기에 있는 앉는 부분, 요 부분에 이제 재질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약간 재질이 이런 식으로 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웨어하우스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객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엉망진창으로 면에 각각 재질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Vray 유틸리티의 재질과 관련된 설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일단 요 4개를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요 4개 같은 경우는요. 재질을 정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개는 적용된 재질을 박스 형태로 투영시켜 주는 거예요. 투영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재질을 이 박스 네모에 맞게 이렇게 배열을 딱 정렬시킨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이 객체에 투영을 하게 되면 이 면이 박스 형태로 투영이 되니까 이 면이 이렇게 재질이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옆면에서도 이렇게 투영이 되니까 옆면에서도 재질이 정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2가지 박스 형태 재질 정렬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은요.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 사이즈 그대로 정렬 투영을 시켜주는 거고요. 요 세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만들어진 객체 사이즈에 딱 맞게 재질을 한 장 요렇게 딱 배열을 시켜주는 게 여기 있는 요 핏이에요. 요거 이제 재질의 실제 사이즈 그대로 이제 투영을 시켜주는 거고 요거는 오브젝트 사이즈에 맞게 재질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맞춰주는 게 핏입니다. 한 번씩 눌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는 월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클릭. 자, 이렇게 월드를 눌러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서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질이 딱 보여지는 거고요. 이 옆쪽 같은 경우는 옆쪽에서 이렇게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이런 재질의 이 방향이나 이 모양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3D 웨어하우스에서 이렇게 가져오셨을 때 이걸 활용을 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이 재질을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 세 번째 핏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프로젝션 핏.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사이즈 하나, 이 오브젝트 사이즈 여기에 맞게 이미지 한 장을 이렇게 배치해서 투영하는 거기 때문에 재질이 약간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눌러 보시면서 어떤 게 더 지금 이 오브젝트에 적당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 앉는 부분, 여기에 있는 의자 부분도 지금 재질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박스, 요걸로 이제 집어넣으셔도 되지만 이 옆에 보시게 되면 우리 원형, 스피어리칼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곡면에 이렇게 배열을 하는 그런 기능이 2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아까랑 이제 마찬가지로요. 월드, 재질 사이즈 그대로 투영을 시켜주는 거고요. 마지막 요거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사이즈를 이렇게 맞게 이미지를 크게 하거나 작게 줄여서 오브젝트 사이즈에 맞게 투영을 시켜주는 게 바로
여기 스피어리칼 프로젝션 핏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스피어리칼 프로젝션 월드.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구 형태의 이런 재질들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면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실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보셔야겠죠. 근데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좀 처리가 되는 게 확인되시겠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스페어리칼 프로젝션 핏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브젝트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스피어리칼 프로젝션보다는 여기에 있는 박스 형태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맞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걸 한번 딱 눌러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렬이 되면서 우리 3D 웨어하우스에 있는 요 엉망진창이었던 이런 재질들이 이렇게 정렬해서 딱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 네 가지를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이 객체에 맞는 요 이미지 배열이 어떤 건지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요거 이제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서요, UV를 펼치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건축에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작업을 할 일이 아니시다 하면은요, V-Ray 여기에 있는 요 유틸리티에 요 네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 보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테리얼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선택하고요. 여기에 있는 리무브 메테리얼을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모든 적용된 메테리얼을 한 번에 쫙 빼주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재질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마지막 거는 별로 이제 소용이 없는데요. 요거는 이제 선택하고요. 이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를 요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B 누르고 Alt 눌러서 이렇게 재질을 뽑잖아요. B 누르고 Alt 눌러서 이렇게 재질을 뽑아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이제 얻으시려면 이걸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앞, 뒷면에 적용된 재질이 각각 어떠한 재질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앞, 뒷면에 모두 다 이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기능은 아니고요. 이 유틸리티에서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V-Ray의 기타 기능들, 여기에 있는 V-Ray 오브젝트와 여기에 있는 V-Ray 유틸리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모든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은근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V-Ray 사용하신다면은 꼭 모든 기능들을 다 이제 숙지를 하시고요. 유용한 기능들이 아주 많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V-Ray 마스터 강좌 5강 오늘 수업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다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V-Ray 마스터 강좌 6강 카오스 코스모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6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